안녕하세요. 차쟁이 진재형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백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백차 분류라든가 또 품종, 생산지, 복정 대백의 시조나무라고 할 수 있는 녹서라, 그리고 그 관광지이면서 또 차의 산지로 유명한 태모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차의 분류를 우리가 7가지로 나누죠. 그 중에 이제 백차는 녹차는 불발효 또는 비산화차이고, 백차는 우리가 약발효 또는 약산화차라 그러죠. 제가공차, 뭐 화차, 자스민차까지 합쳐가지고 우리가 7개의 차를 7가지로 이렇게 나누죠. 자, 백차가 무엇일까요? 백차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발효 또는 약산화차라 그러고요. 발효도를 뭐 대략적으로 한 10% 내외 이렇게 얘기하긴 합니다. 백차는 공정이 가장 간단하죠. 7대 차례 중에서. 우리가 수확하고 나서 위조하고 그 다음에 건조만 하면 됩니다. 살청도 없고 또 유념, 당연히 발효시키거나 그런 공정은 없죠. 유념을 하는 백차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를 신공정 백차라고 하는데요. 신공예 백차라고 하는데요. 근데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백차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유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포를 부수어야 산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백차는 세포를 부수는 공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약산화, 약발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말라가면서 수분이 빠지면서 세포 구조에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화 요소인 폴리페놀 옥시데이즈, 그 다음에 폴리페놀들이 자폴리페놀이 만나서 이제 산화가 진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폴리페놀의 어떤 변화만 주시를 하는데, 사실은 엽록소가 변화된다거나 또 색이 변화된다거나 어떤 뭐 갈색화 반응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향기 성분이 생성되고 없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도 항상 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백차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백차는 우리가 유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러나오는 맛이 좀 연하고 그래서 맛이 좀 부드러운 편이죠. 그리고 아미노산 함량도 높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이것도 이전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긴 맞는데요. 요새는 새로운 품종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황차 쪽에서도 어떤 황괴라는 그런 품종들은 아미노산 함량이 일반적인 백차보다 더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근데 계략적으로 대체적으로는 아미노산 함량이 높다. 그래서 맛도 부드럽고 또 감칠맛도 강하다. 그리고 특유의 향이 있죠. 백차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호향, 하오샹, 뭐 털호자죠. 털향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떠장샹, 그 두유. 아침에 마시는 중국 사람들이 마시는 두유 있잖아요. 그 콩물이죠. 콩즙 같은 그런 맛도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저는 이 차의 특징을 얘기할 때 약간 인절미 콩고물 같은 냄새가 난다, 향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향의 특성은 콩과 좀 관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백차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마시는 것보다는 한 뭐 백호원침이나 백모당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에서 5년 정도 보관하면 맛이 좋다. 그 다음에 수미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 두면 둘수록 좋고, 그래서 노차의 어떤 개념도 우리가 대입을 하는데요.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은 또 맛도 더 부드럽고 맛있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달짝지근한 뒷맛이 매력적이고, 우리가 백차의 특징을 얘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1년 차, 3년 약, 7년 보. 1년 된 거는 차로 얘기할 수 있지만 3년만 지나도 어떤 약성이 강해지고, 뭐 7년이 지나면 보배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약이니 어쩌니 뭐 보배니 이런 말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래 두어도 맛있어진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차가 왜 백차일까요? 백차는 진짜로 하얗네요. 이 보시면 하얗죠, 그죠? 싹이나 이런 부분에 털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털들을 우리가 아까 위조하고 그 다음에 건조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털들이 만들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모양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죠. 자, 한번 백차의 생산량이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차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제 자료 여기저기 나와 있긴 하지만 2020년 자료까지 합쳐서 한번 보시죠. 자, 1961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를 하다가 한 2000년 지나서 한 2004년 정도부터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2000년부터 시작해서 한 2020년까지 한 20년 동안에 4.37배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매년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더라도 2019년에서 20년 성장하는 것만 하더라도 6.9%가 성장이 되는 거죠. 뭐 아주 엄청난 성장인 거죠. 여기 밑에 부분에서 뭐 몇 프로 성장된다,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여기 2020년에는 거의 한 300만 톤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2019년 뭐 거의 270, 280만 톤, 그 상황에서도 7%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증가세인 거죠. 왜 이렇게 증가할까요? 당연히 돈이 되니까 하겠죠, 그죠? 중국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또 고급화의 어떤 요구가 계속 강해지고, 그럼으로써 이게 비즈니스가 되니까 이제 차를 많이 생산하는 거죠. 아주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각 카테고리별로 한번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서 어떤 백차가 어떻게 증가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2012년에는 총 179만 톤이 생산되었고, 2020년도에는 거의 한 300만 톤 가까이 생산되면서, 이걸 이제 배율로 따진다면 한 1.7배 정도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근데 백차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한 0.6%밖에 안 되었고, 톤으로 따지면 한 10,000톤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2020년으로 넘어간다면은 비율로도 한 2.46%로 확 올라갔고요. 그 양으로 본다면 7만 톤이 넘어져 가지고 뭐 배율로 따지면 한 7.2배 이상 증가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차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다 그러는데, 이 백차도 상당 부분을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매년 한번 백차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2017년부터 한번 자료를 실어봤는데요. 보면은 2016년에 17년 33% 성장했고, 17년에서 18년 34%, 또 이렇게 47%, 2020년에는 48%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마무지하게 성장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뭐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비즈니스가 되니까 그렇겠죠, 그죠? 백차의 가격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영업 이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백차가 아주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중국에 백차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백차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지역을 보면은 이제 정화 쪽, 복정 쪽, 운남 쪽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정화 백차 이렇게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 또 복정 백차 이렇게 통칭해서 얘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등급을 백혼, 진, 백모단, 수미, 공미 이렇게 나누고요. 또 운남 쪽에서는 월광백, 요새는 뭐 운남 쪽에서 또 백혼, 진, 그 다음에 백모단, 수미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생산 지역을 본다면은, 제가 살고 있는 상해에서 이제 주로 많이 생산되는 복정시까지는 550km가 됩니다. 그래서 복정시가 여기 있고요. 또 정화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또 무이암차가 나오는 무이산시하고의 복건성 전체에서의 그 위치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철관음으로 잘 알고 있는 안개현 같은 경우에는 복정시에서 같은 복건성임에도 불구하고 한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정화 백차를 보기 위해서 가겠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교통편이 무이산으로 가서, 그 다음에 무이산에서 다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식이 편하고요. 만약에 복정시에 복정 백차를 보러 가겠다 그러면은 그 상해에서 기차를 타고 바로 복정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생산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무이산시, 친숙한 무이산시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송계현, 그 다음에 건양시의 일부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핵심 지역인 정화현이 있고, 그 순잉현 이쪽에서도, 순영현 이쪽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복정시 이쪽이 이제 복정백차의 주요 산지가 되고, 주변으로도 뭐 보관시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생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백차의 분류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백혼, 침, 싹으로만 만들죠. 그래서 한 3월 뭐 중순 아니면 3월 초 정도부터 날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생산되면서 한 4월 정도까지. 그 다음에 4월에서 한 5월 아니면 한 3월 중순에서부터 뭐 생산되기도 합니다. 그때 한 4월 정도까지 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백모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무단 초엽에 나온 거라 가지고 우리가 뭐 모단왕이라는 따로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모단왕이라는 명칭으로 좀 부르고요. 그다음에 수미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부터 11월까지 돼 있는데 한 뭐 4월 한 중순 정도부터 날씨에 따라 생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화 한 3엽에서 4엽 정도까지 되면은 이제 수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한 11월 정도까지 수확을 하기 때문에 수확 기간이 좀 길죠. 그래서 1년 연중으로 많이 생산을 하는데 당연히 기간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봄에 나오는 거가 품질이 더 좋겠죠. 그래서 수미를 구매하실 때도 가능하다면은 언제 만든 것인가, 언제 수확을 한 것인가 물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백혼 치면서 백모단 또 수미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뭐 어떤 식으로 가는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싹이 벌어지면서 또 잎이 되는 그런 과정의 동영상을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싹이 벌어지면서 잎으로 가는 게 이게 뭐 9개까지도 이렇게 벌어지기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싹이었다가 그게 잎으로 벌어지면서 이제 백모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벌어지면은 수미로 된다. 그래서 싹의 크기는 가면 갈수록 작아지겠죠. 왜냐면 벌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좋은 백혼찜 같은 경우에는 싹의 크기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자, 백차는 아무거나 만드는 게 아니라 백차는 특별한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정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것들이 우리가 복정 대백과 복정 대호라 얘기하고요. 또 그 외에도 뭐 보관 대백, 그 다음에 복근 수선, 보군 6호, 보군 7호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습니다. 자, 복정 대백과 복정 대호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복정 대호는 좀 싹이 되게 큽니다. 복정 대백보다요. 그래서 싹이 튼실하고 크다 그러면은 복정 대호가 좀 많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복정 백차 같은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공미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미의 정의가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백차에 대해서 이제 정의해 놓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는 이제 백호원 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대백차 또는 수선차 차수 품종을 가지고 한다. 또 백무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대백차 또 수선 또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군체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체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재래품종이라는 말은 얘기인데요. 요 공미는 보면은 군체종으로만 만들어야 된다. 아까 보면은 대백차라든가 수선 이런 얘기가 없죠, 그죠? 그래서 수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군체종으로도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미의 품질 높은 것이 공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수미의 품질 높은 것이 공미다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죠. 수미 중에서 군체종을 한 경우에만 이제 품질이 높은 것을 공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중국 국가표준에 하면 군체종 품종으로 만든 백차만을 공미라고 한다. 그다음에 군체종은 이제 거지의 가잖아요. 그 복건성 쪽에 가면은 채차, 차이차 또는 소차, 샤오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건성에서 복정 쪽에서는 공미라는 표현을 거의 안 써요. 근데 이제 정화 쪽에 가면은 이제 그 공미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남 쪽이나 그런 쪽에서는 이제 공미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요거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수미보다 그냥 높은 등급은 공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꼭 이게 뭐 엄청나게 중요하다 뭐 따지고 될 건 아니지만은 참고로 중국 내에서의 어떤 공미에 대한 정의는 그 군체종으로 만든 경우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백차를 만들 때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차폴리페놀에 대한 그 확성분 변화표, 이거는 제가 여기저기 많이 이제 보여드렸죠. 그래서 친숙하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차에는 우리가 이제 카테킨 이제 주 성분이 되는 거죠. 그거는 좀 더 크게 분류한다면 플라바놀 또는 플라반 3올에 들어가고, 그거는 또 더 크게 본다면 플라보노이드에 들어가고, 그걸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폴리페놀이라 얘기하고, 이제 요런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폴리페놀이라 한다.
우리가 뭐 크게 친숙하지 않지만 플라보놀 쪽에는 캠페롤, 미리세틴, 퀘르세틴 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우리가 주로 아는 이제 카테킨 같은 경우에는 유리형 카테킨과 에스테레형 카테킨이 있다. 에스테형 카테킨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에스테형 같은 경우에는 요 갈릭 애시드가 에스터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에스테형 결합이라 하고 에스테형 카테킨이라 하고 얘네들이 있으면은 이제 썸마트 얼맛이 많다. 근데 우리가 발효가 되면서 산화가 되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면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산화 중합이 되면서 또 썸마트 얼맛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발효를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썸맛 얼맛이 줄어든 상태에서 좀 더 편안하게 마시기 위함이다. 물론 카테킨 측면이 그렇고 또 다른 측면 어떤 향기 성분이나 색상이나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미노산의 변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우리가 같이 보긴 봐야 되는 거죠. 자, 한번 공정 중에 과연 자폴리페놀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여기 X축을 보시면은 이건 이제 위조 시간, 공정이 시간이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시간입니다. 8시간, 매 8시간마다 거의 한 80시간, 한 3일 좀 넘게 걸리는 거죠. 최종 건조까지 갈 때 과연 자폴리페놀이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보시면 이제 쭉쭉 줄어들죠. 복정 대호 차 품종. 또 보관 대백 차품종인 경우에 동일하게 이렇게 쭉쭉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생산되고 나서 생산이 완료되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자폴리페놀이 한 25% 정도 계략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맛이 또 부드러워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다른 함량들은 우리가 이제 자폴리페놀 밑에 쪽 부분들 그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증가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보면은 이제 차황소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증가되는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크게 낮은 상태에서 크게 변화가 없고요. 데아플라빈요. 그 다음에 차홍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증가를 한 걸 알 수 있고 차갈소도 약간 증가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어떤 전체적인 차 향의 어떤 변화도 색깔의 변화도 일어나고 또 맛의 변화도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한번 관광을 좀 다녀볼까요? 거기 복정시에 가시면은 아주 이름난 산이 있습니다. 태모산이라고 그러죠. 타이무산, 태모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세계 지질 공원이기도 한가 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백차에서는 약간 뭐 성지 같은 그런 지역이죠. 그 공원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산이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거 화강암이죠, 그죠? 아주 멋진 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는 이제 산을 올라가서 한 중턱 정도 가면은요, 거기에 일편와라는 곳인데요. 그쪽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아주 유명한 그 녹서라라는 복정 대백차의 시조나무다라는 그 고수차, 시조나무다는 여기 이제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바위에 녹서라라 적혀 있고 요 나무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하늘까지 보이게 본다면 이런 식인데요. 자, 여기 요 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인데 뭐 그렇게 오래돼 보이진 않죠. 뭐 환경이 별로 안 좋아서 많이 안 자랐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엄청나게 오래돼 보이는 그런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이제 자라 있는 그런 교목 나무인 걸 알 수 있고요. 한번 비디오를 한번 보실까요? 그 주변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绿血芽、福鼎大白茶시조 복정시의 타이무산
是需要航拍，还是说它的问题了？不知道哪一个是，我不知道哪一个是不血压就是查了。 산을 한번 쭉 이렇게 같이 한번 다니면서 한번 보실까요? 경치 좋은 사진 몇 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면 잔도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면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아주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나무 바위가 아주 튼실튼실하죠. 큼지막하게 되어 있죠. 뭐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들입니다. 멋있죠? 자, 거기 정상 부근에 가면요. 백운고찰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정상 바로 밑입니다. 바로 밑인데 그쪽에서도 이제 차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만드는 건 진짜 이제 고산차가 되는 거죠. 복정 지역에서 가장 해발이 높은 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절이 당나라 때 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왜 이렇게 산에까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멋지게 지금도 건재하고 있는 그런 절입니다. 거기에 주변에 이제 이런 차밭들이 있습니다. 차밭이 있고 여기는 뭐 관목 형태로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요. 야생차 나무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뭐 괜찮게 사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서도 당연히 차를 수확해서 또 이렇게 백차를 만들고 있죠. 위조를 하면서 또 바로 햇볕에 건조까지 하고 있는, 햇볕이 생각보다 따갑거든요. 건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죠. 다음 시간에 뭐 공정이나 그런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사나무가 어떤지 그 다음에 공정이 어떤지 잠깐만 한번 살펴보죠. 그때 3월 초 정도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아주 멋진 사진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죠. 벌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나무에서 지금 4월달이거든요. 4월달이 되니까는 벌써 싹이 많이 올라왔고 또 싹이 이렇게 벌어져서 이파리가 많이 됐죠. 지금은 아마 백모단 뒤쪽이거나 아니면은 수미 이제 앞쪽을 벌써 생산하고 있는 뭐 그런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게 그 위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위에서 찍었잖아요. 위에서 찍었는데 건조가 되면서 어떤 향기 성분들이 휘발돼서 날아가겠죠. 그래서 그 향기 성분들이 약간 콩고물 같은 뭐 꽃향도 섞인 그런 상태의 향기 성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아주 환상적인 향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제가 지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나무 채반에 내려서 그 위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막 만든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털이 그대로 있으니까 하얀 털이 그대로 보이고 또 안쪽은 이렇게 아직은 엽록소가 있으니까는 녹색빛을 띠고 있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한 3년 정도 이렇게 보관을 하면은 그런 엽록소들이 다 사라지고 변하죠. 그죠? 변색이 되고 하면서 이렇게 하얀 털도 좀 이렇게 빠진 그런 상황에서 또 엽록소 없는 상태에서 약간 갈색으로 변한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백차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차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제가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제가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해에서 차쟁이 진재형이었습니다.